치매 환자 가족분들 중에는 아침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기억이 흐려질지, 어제보다 더 나빠진 건 아닐지, 이 불안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몸을 굳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순간부터 이미 회복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뇌에 먼저 각인되는 순간 실제 신경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단순한 운동 자극이 뇌 기능 변화와 연결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운동을 걷기나 근력 운동처럼 너무 어렵게 떠올린다는 점입니다. 치매는 기억의 문제로만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움직임과 호흡, 그리고 반복되는 신체 신호가 뇌에 얼마나 자주 전달되느냐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작은 자극 하나에도 뇌 반응의 차이가 커집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젊을 때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억보다도 판단의 자신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이미 늦었다는 체념이 반복되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문을 조금씩 닫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하루 이틀 사이에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은 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뇌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신경 경로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령자 인지 저하의 상당 부분은 질병 자체보다도 활동량 감소와 반복 자극의 부족에서 가속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다리와 몸통에서 뇌로 올라가는 감각 신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과 공간 감각이 동시에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같은 자극을 받아도 뇌가 이를 학습 신호로 인식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회복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입력 자체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계시면서도 머리가 더 멍해졌다고 느끼고, 또 다른 분은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세워 자극을 준 날에는 비교적 또렷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자극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실제 보호자분들 중에는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기대하지 않다가 일정 기간 동일한 자극을 반복한 뒤 표정과 반응 속도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서기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불안이 커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어떤 자극이 뇌에 전달되고 어떤 자극은 전달되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일어서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신호가 핵심일까요? 다음 단락에서는 이 차이를 만드는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분명 병이 급격히 나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갑자기 반응이 둔해졌는지, 왜 말수가 더 줄었는지, 왜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 짧아졌는지 말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노화나 치매 진행으로만 설명되기에는 시점이 너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국내외 노인 재활 관련 보고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지, 저하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관찰된다는 분석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휠체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휠체어에 앉아 있는 동안 사라지는 신체 신호들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뇌는 가만히 있어도 작동하지만 활발히 깨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감각, 무릎과 엉덩이가 체중을 지탱하는 압력, 몸이 세워질 때 자동으로 조절되는 균형 반응, 이런 정보들이 매 순간 뇌로 전달되면서 공간 인식과 판단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이 신호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결과 뇌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적응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기억력보다 먼저 주의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령자 재활 연구에서 짧은 시간의 체중 부하, 자극만으로도 전두엽과 손의 활성 패턴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니라
몸을 세우고 버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긴장이 뇌를 자극하는 주요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 상태, 불안 수준, 관절 상태에 따라 오히려 부담이 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런 차이가 더 극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뇌가 빠르게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실패 경험 하나가 불안으로 확대되어 다음 시도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보호자의 과도한 걱정으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은 충분한 준비 없이 일어섰다가 넘어질 뻔한 경험 이후 완전히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뇌에는 부정적인 학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재활 현장에서 관찰된 사례를 보면 동일한 휠체어 생활을 하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짧고 안전한 체중 이동을 반복하면서 표정과 반응이 서서히 살아났고 다른 한 사람은 일어서는 시도 자체가 두려움으로 남아 오히려 혼란이 커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과 환경 조건의 차이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일어나는 과정에서 뇌가 받는 자극을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같은 동작이라도 어떤 조건에서는 도움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위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단락에서는 이 차이를 만드는 비교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분은 비교적 또렷한 반응을 유지하고 어떤 분은 짧은 기간 안에 인지와 표정이 급격히 흐려지는 이유는 단순히 병의 진행 속도 차이로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재활의학 분야에서 주목하는 관점은 움직임의 양보다도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신체 신호의 질입니다. 다시 말해 오래 걷느냐, 많이 움직이느냐보다 뇌로 어떤 정보가 전달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몸을 약간 앞으로 이동시키며 발에 체중을 실어보는 사람과 하루 종일 등받 위에 기대어 앉아있는 사람은 뇌가 받아들이는 입력 정보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발바닥 압력, 무릎 각도 변화, 몸통 균형 조절 신호가 반복적으로 뇌에 전달됩니다. 반면 후자는 시각과 청각 외에는 새로운 신호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며 어느 순간 반응 속도와 주의 집중에서 눈에 띄는 격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고령자 신경가소성 관련 연구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체중 이동과 자세 변화가 반복되면 뇌의 연결 패턴이 유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치매 환자의 뇌 역시 완전히 멈춘 상태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반응할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극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안이 큰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시도는 오히려 혼란과 거부 반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 대비가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넘어질 뻔한 경험도 웃고 넘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실패 하나가 뇌에 강한 경고 신호로 남습니다. 그 결과 다음 시도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 이는 다시 신체 자극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한편 안전하게 설계된 환경에서 짧고 예측 가능한 자극을 반복한 경우에는 같은 연령대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반응을 유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호자분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의 공통점이 분명히 갈립니다. 잘 진행된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시간대, 같은 위치, 같은 순서로 자극이 이루어졌고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매번 다른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시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뇌가 자극의 내용뿐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안정과 자극 사이의 균형은 어디에서 잡아야 할까요? 너무 조심하면 변화가 없고 조금만 무리해도 위험해질 수 있는 이 경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다음 단락에서는 신뢰와 안정이 작동하는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비교를 통해 드러난 핵심은 단순합니다. 뇌는 강한 자극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자극에 더 오래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 큰 움직임이나 더 과감한 시도를 떠올리지만 중년 이후에 뇌는 오히려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서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나이에 따라 작동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구령자 신경 안정성 관련 보고에 따르면 동일한 자극이라도 일정한 순서와 환경에서 반복될 때 뇌 활성의 유지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휠체어에서 몸을 세우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일어서는 순간만을 목표로 삼으면 뇌는 이를 위협 신호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체중이 조금씩 이동하는 감각,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티는 짧은 시간, 이 과정이 매번 같은 순서로 반복되면 뇌는 이를 위험이 아닌 학습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같은 자극이 얼마나 일관되게 전달되느냐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재활 현장에서 구령자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 중 가장 유지율이 높은 방식은 고강도 훈련이 아니라 짧고 안정적인 체중 부하 자극을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방식은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서서히 반응 속도와 표정, 시선 유지 시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관절 통증이나 심한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신체 회복보다 신호 해석의 정확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넘어질 뻔한 경험이 단순한 사건으로 지나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경험이 뇌에 오래 남아 다음 선택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안정과 신뢰가 먼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운동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보호자가 옆에서 일정한 거리와 태도를 유지한 경우와 불안한 표정으로 즉각 개입한 경우에는 환자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관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재활 관련 뉴스에서는 보호자의 개입 방식이 환자의 뇌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언급되었습니다. 지나친 걱정이나 급한 유도는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으며 일정한 리듬과 말투, 같은 위치에서의 반복이 안정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운동 자체보다 환경과 관계 신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안정된 조건 속에서 실제로 어떤 관찰이 가능할까요? 변화를 판단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다음 단락에서는 결과를 서두르지 않고 신호를 읽는 관찰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단계들을 거치고 나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혼란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뭔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실제 변화인지 아니면 기대가 만들어낸 착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중년 이후의 변화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기보다 아주 미세한 신호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정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된다거나 질문에 반응하는 시간이 아주 약간 빨라졌다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잠시 더 마주친다거나 하는 변화가 그것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운동 효과라기보다 뇌가 다시 외부 자극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구령자 인지 관찰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의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기억 검사 점수보다 일상 반응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억은 비교적 늦게 반응하지만 주의력과 반응성은 조건이 바뀌면 비교적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휠체어에서 이루어지는 짧고 안정적인 체중 자극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기억보다 태도와 반응에서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초급함입니다. 변화가 보이는 것 같다는 이유로 자극을 늘리거나 빈도를 급격히 높이면 오히려 불안 신호가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고 보호자가 갑자기 더 오래 서도록 유도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거부 반응이 심해졌다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반대로 변화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도 같은 조건을 묵묵히 유지한 경우 몇 주 뒤에야 서서히 반응이 살아났다는 관찰도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차이가 아니라 뇌가 받아들이는 속도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현장에서 관찰된 보고를 종합해보면 성공적으로 유지된 경우에는 항상 기록과 관찰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몇 분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표정이었는지, 이후 피로감이나 불안이 있었는지, 다음날 반응은 어땠는지를 차분히 살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실패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휠체어에서의 작은 움직임이 정말로 뇌에 의미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이 접근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아직 남아 있으며 다음 흐름에서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